줄이은 취재 행렬과 북적이는 관객들 사이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배우 이정재 씨가 보입니다. 피렌체 한국영화제는 역사도 깊고 그리고 또 한국 내에서도 꼭 영화인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영화제로 저도 익히 예전서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에서야 이제 제가 보게 됐지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에서 무대 인사에 사인회, 기자회견까지 수많은 관객과 취재진이 뒤따라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문화의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한국영화제 현장입니다. 이탈리아의 우리나라 영화를 소개하는 축제로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발전이 있었길래 영화와 드라마가 이렇게도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 더 많은 훌륭한 영화들이, 훌륭한 재미난 드라마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피렌체 한국영화제는 이제 이탈리아 전역에서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 봐서 너무너무 반갑고, 왜냐면 저 솔직히 10년 전도 한국 영화 축제에 왔는데 그때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Devo dire che io sono venuta direttamente da Roma, ma da tutta Italia sono venuti direttamente qui a Firenze per il festival. Dà modo agli italiani di entrare in contatto ancora di più con la Corea. Con gli ospiti, tramite i film, tramite le masterclass, riusciamo sempre di più a rimanere connessi con la Corea del Sud.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K-팝의 인기를 주제로 한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될 정도죠. 한국문화원 개원 초기에 한국영화 상영회를 개최하면 보통 100분 정도의 관객이 보셨는데, 최근 진행한 온라인 한국영화 상영회에서는 1,800분이 넘는 관객들께서 보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한국 문화의 위상을 현지에서도 조금씩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영화뿐 아니라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은 제대로 영화제를 즐길 수 없었기에 더 반가운 자리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온라인을 하면서 이탈리아 전역에 다 커버할 수 있었다는 점이 또 굉장히 또 색달라요. 지금 물론 피렌체 영화제를 하면서 뭐 밀라노, 로마, 나폴리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오고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용이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는데, 온라인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영화를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발견했어요. 한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이탈리아 현지에 알리며 영화를 통한 문화 교류를 위해 힘써온 20년. 이제는 피렌체를 넘어 다른 도시에서도 더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Una collaborazione con l'università e anche facciamo anche delle pratiche come si traduce un film in italiano e anche come si fa la sottotitolazione dei film in italiano, perché noi traduciamo dalla lingua coreana in italiano proprio per far capire meglio, ma anche di promuovere il cinema coreano anche in altre città. Dopo Firenze, infatti, faremo anche a Milano una selezione di film coreani che faremo a maggio. 지금처럼 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잘하고 싶고 열심히 힘을 쏟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한국 영화 팬들이 생겨서 또 이제 그들의 힘으로 어찌 보면 또 자연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행안길 한편에 덩그러니 서 있는 푸드트럭. 과연 i런 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걱정과 달리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Voor einigen Tagen hier. Es hat mich so gefallen, dass ich wieder gekommen bin. Ich habe bestellt Chicken Fleisch mit Reis, ein bisschen scharf, will ich probieren. Was ist bei euch scharf? Bin ich entspannt. Ich lebe hier um die Ecke und die Menschen hier in die können schon zu viel reden, dass das wirklich sehr gut ist. So, ich habe gedacht, ich gehe das probieren. Und schaue ich, ob das wirklich so gut ist. So. 문을 연 지 이제 갓 일주일이 됐는데 벌써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스위스에 처음 생긴 한식 푸드트럭입니다. 여긴 설거지, 간단한 설거지 같은 건 가능하고요. 여기 밥솥, 여기 지금 떡볶이 끓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부침개 자르는 데고요. 그리고 여기 워머, 여기 불고기 준비되어 있고요. 평소 요리를 즐겨하며 식당을 열고 싶었던 장유성 씨가 큰 식당에서 일하던 엄마를 오랜 시간 설득해 한식 푸드트럭을 열게 된 건데요. 아들의 열정과 엄마의 노련함이 만나 탄생한 푸드트럭입니다. 치킨과 떡볶이, 김치전, 불고기까지 다양한 요리가 트럭의 좁은 조리 공간에서도 뚝딱 만들어집니다. 스위스란 나라가 먹거리, 놀거리가 참 부족해서 그런 페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서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페스트를 위해서 여기서 지금 연습을 하는데 지금 일주일 딱 됐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해놓고. 코로나 시기에 식당보다는 외부 취식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축제 현장 곳곳을 찾아 한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푸드트럭. 스위스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한식 푸드트럭인 만큼 잘 될까 하는 우려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SNS에 올리는 홍보 영상을 보고 차로 1시간 거리의 지역에서 떡볶이를 먹으러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푸드트럭이 주목받는 데에는 K-드라마, K-팝 등 한국 문화의 인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아직 많이 없고 그래서 찬스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약간 한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 자체를 잘 몰랐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누구든지 한국 문화에 약간은 알고 있고 그래서 인정을 훨씬 더 받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이동이 쉬운 푸드트럭의 특성을 살려 한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영업하며 SNS를 통해 다음 행선지를 알리고 있는데요. 베른엑스포 음식 축제에도 참가해 치킨과 불고기, 부침개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Also, ich finde es ist sehr schön, vor allem die Leute waren auch sehr nice und es ist eben wirklich angesprochen, echt, die Atmosphäre ist echt schön gewesen, also man hat wirklich wollen hier etwas kaufen und das Essen ist auch sehr fein gewesen, weswegen wir auch das zweite Mal sind gekommen. Also, mir hat wirklich auch Chicken angesprochen, gell? Ich habe so Chicken so viele K-Dramas gesehen. Es sieht immer so fein aus, vor allem halt auch mit den Händchen, gell? Und dann habe ich das eigentlich wirklich fast müssen essen. 돈 버는 건 걱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즐겁게 그냥 일하는 거가 좋고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한국 문화도 이렇게 알리고 저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스위스 전역을 누비며 한식을 알리는 재미에 푹 빠진 장유성 씨.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아 한식의 진짜 매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대자연을 담은 나무 조각품과 회화 작품들이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1세대 한인 조각가 김윤신 씨의 작품이 있는 김윤신 미술관의 상설 전시 작품입니다. Esta obra me hizo quedarme mucho rato mirándola porque me transmitió, aparte de mucha paz, mucha energía. Siento que es una obra que transmite energía, aparte me gustó la luz y el color y la vitalidad y la fuerza de una mujer coreana. 관객들이 내 작품 앞에서 느끼실 때 각자가 감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가는 이런 주제로 했어도 보는 사람은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내 작품이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완성은 누가 합니까? 관객이 합니다. 한국에서 조소를 전공한 뒤에도 예술의 목마름으로 프랑스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조소와 판화를 공부할 만큼 열정이 넘쳤던 김윤신 씨.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호황 양성과 함께 작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터전을 꾸리게 된 건 그야말로 우연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앞서 아르헨티나의 이민간 조카를 보러 갔다가 자연에 매료되고 만 겁니다. 여기 이 나라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 도착하는 그날 한국이 다르게 아주 대륙의 평범한 땅이 정말 푸른 그런 풍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한번 하고 보니까 이 나라에 한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좋은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멈추게 됐습니다. 남들은 새로운 도전을 피할 50대 나이에 아르헨티나로 온 김윤신 작가. 김 씨의 예술 세계는 아르헨티나에서도 통했습니다. 2008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세울 정도로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명한 한인 미술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품의 주 재료는 남미 자생 품종 나무. 이곳의 나무를 평생의 재료로 삼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 쌓아 올리듯 하늘을 향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언제나 하늘을 향해 정화수를 떠놓고 뭔가를 염원하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La primera obra que vi de Kim fue una escultura en algarrobo y me llamó muchísimo la atención por las dimensiones, por lo sólido y por la forma en que estéticamente, es decir, estilizadamente, ella logra conectar el cielo con la tierra. 재료가 있으면은 재료와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나무인가, 어떤 재료를 생명적인 걸 갖고 있는가, 어떤 돌인가, 캔파스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공간을 쪼갤 것인가, 그게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껍질 부분 단단한지, 생명력이 정말 강한지, 그다음에 연한지, 이것을 파악한 후에 또 좋은 향기가 있는지, 그 재료 자체를 다 파악한 후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품 활동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어느덧 김 씨도 90이 가까운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는 여전히 예술 작가로서 재료 손질부터 직접 합니다. 무거운 나무를 옮기는 일도 톱질도 거뜬합니다. 나무에도 뼈와 혈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2년마다 꾸준히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여기 도착했을 때는 이 나라에서 한 1000점 정도 내가 하면은 돌아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40년이 가깝도록 매일 내 생활이 작업인데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과연 얼마만큼 내가 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지금까지 만든 작품만 400~500점. 고령에도 청년 같은 열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다른 많은 예술인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